디지털 세상의 모든 것을 깊이 있게 알아보는 인포맥스D. 오늘도 명확한 정보와 새로운 지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지난 10일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전 세계 최초로 로봇택시의 24시간 상업 운행이 시작됐습니다. 10여일 정도가 지났죠. 여러 난점들도 하나둘씩 등장하고 있습니다. 글로벌 로봇택시의 사업 확장과 더불어서 우리나라 로봇택시 현황을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유시복 한국자동차연구원 부문장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부문장님. 예, 반갑습니다. 일단 그 로봇택시라고 하는 게 어떤 건지 먼저 여쭤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뭐를 얘기하는 건가요? 로봇택시는 네. 보통 이제 레벨 4 자율주행 시스템으로 네. 분류를 하고 있고요. 로봇택시라고 보통 이야기하는 거는 이제 그 미래에는 네. 지금 현재까지는 이제 뭐 그런 것도 있고 아닌 것도 있는데 사람이 이제 운전자가 없이 이제 운영을 하면서 이제 택시 영업을 할 수 있는 그런 차량 이렇게 이제 얘기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자율주행 자동차와 주변에서, 택시에 네. 더해진 개념이라고 네, 하면 맞습니다. 작동 네. 원리가 어떻게 되는지를 좀 설명해 주세요. 네. 저희가 이제 자율주행차의 가장 기본적인 그 원리에 대해서 이제 네. 이야기 드릴 때는 인지, 그다음에 판단, 그리고 이제 동작 이렇게 세 네. 가지로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요. 인지는 많이 알려진 이제 카메라라든가 아니면 이제 레이더 그리고 라이더 같은 이제 3대 센서를 사용을 해서 예를 들어서 이제 카메라로는 차선도 인식을 하고 물체의 모양도 좀 인식을 하고 색깔이라든가 뭐 이런 걸 가지고 이제 저 신호등이라든가 아니면 보행자 이런 것들을 인식을 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고요. 그다음에 그 레이더를 가지고는 네. 아무래도 이제 레이더 같은 경우에는 광학 센서를 사용하는 방식이 아니다 보니까 먼지가 있거나 아니면 이제 뭐 날씨가 안 좋거나 안개가 꼈거나 해도 이제 정확하게 물체를 인식해주는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그 레이더를 사용을 하거나 아니면 이제 라이더 같은 경우에는 거리하고 그다음에 이제 각도 같은 거를 이제 정확하게 봐주는데 아직 조금 이제 가격이 비싸긴 한데 그런 센서들 이용을 해서 인지를 하고 그래서 이제 물체가 어디 있는지, 내가 어디 있는지, 근데 이럴 때는 이제 아무래도 GPS라든가 GNSS 방식들을 사용을 하고요. 네. 맵하고 이제 활용을 해서 그래서 이제 내가 어디 있는지 보고 그다음에 그 지도 가지고 있는 거랑 비교를 해서 내가 여기에 서 있고 그다음에 이제 물체들이 여기 있구나. 그러면 나는 이렇게 가면 되겠구나라는 이제 생각이 들 거 아니에요. 네. 그게 이제 판단 쪽이 되겠고요. 네. 판단하고 제어하는 부분이 되겠고 그래서 이렇게 해서 여기서 여기까지는 직진을 하고 여기서는 차선 변경을 해서 이렇게 가자. 이제 이렇게 되게 되면 가감속을 하고 이제 조향을 해야 되잖아요. 이제 그것이 이제 동작 부분이 되겠습니다. 네. 이게 가장 기본적인 부분이고요. 추가적인 부분은 또 이제 차차 이야기를 드리면 될 것 네. 같습니다. 예. 많이 발전을 했네요. 어쨌든 로봇택시가 샌프란시스코에서 운영되는 모습을 보니까 운전석에 사람이 없는 게 네, 참 네. 생소하고 예. 신기하기도 하더라고요. 그죠. 그래서 이름이 이렇게 붙은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네. 로봇의 로봇을 따온 거죠. 앞에. 네, 맞습니다. 그래서 예. 이제 사람 없이도 혼자서 운행이 가능하다라는 의미에서 로봇택시라는 이름이 붙은 거네요. 원래 자동차를 네. 오래 하시던 분들이나 자동차 업계에서는 로봇이라는 말이 자동차로 들어가는 거를 좀 안 좋아했겠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우리는 사실은 자동차라는 거는 로봇하고 좀 다른 게 네. 사람을 태우고 다니는 게 이제 일단은 일차적인 목표잖아요. 좀 허술해질 수도 있지만 네. 그래서 이제 그 사람을 태우고 다니는 우리는 이제 안전하고 매우 민감한 그러한 일을 하는데 로봇이라는 그러면 아무래도 이제 조금 개념이 달랐었는데 이것이 이제 학문적으로 이제 접합이 되면서 네. 그런 말이 이제 아마 또 거부감 없이 받아들여지는 시기가 된 것 같습니다. 네, 예. 사람들한테는 그래서 이제 자율주행 택시가 아니라 로봇 택시로 이제 네. 각인이 되는 또 계기가 된 많이 것 사용을 하게 같은데, 된 것 같습니다. 예. 앞서서 인지, 판단, 동작 이렇게 세 분야로 나뉘어서 작동이 된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네. 그 자율주행이라고 하는 게 자동차라고 하는 게 단계들로 나눠져 있더라고요. 네, 예, 어느 예. 정도 단계고 이게 이제 단계별로 네. 어느 정도 지금 단계에 온 게 로봇 택시고 요 전에 어떤 단계가 있었는지 좀 설명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요 자율주행 단계를 이제 보통 SA 미국 자동차공학회에서 먼저 이제 0에서 5단계로 네. 이제 6개로 정의를 했었고요. 요것이 이제 ISO 국제 표준으로 넘어가서 국제 표준에서 이제 표준화 작업을 좀 같이 했습니다. 다른 네. 나라들도 참여해서 그래서 이제 요것이 이제 표준화가 됐고 우리나라에서 이제 KS 표준으로 이제 작년에 이제 요거를 퍼블리시를 하게 됐는데요. 기준이 뭐예요? 나뉘는 기준. 네, 그래서 이제 자율주행을 0단계는 제어를 안 하는 거, 1단계는 손이나 발 둘 중에 하나, 손, 발 둘 중에 하나를 떼도 이제 자기가 알아서 해주는 거. 예를 들어서 이제 차선만 유지를 해준다든가 뭐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네. 뭐 양산 판매가 되고 있는. 그 다음에 레벨 2는
눈으로는 운전을 해야 되는데 손발은 떼고 가는 거. 그래서 이 레벨 2까지는 눈으로 운전을 해야 되고 손발을 떼고 가는 약간 편의 기능적인 면이 있기 네. 때문에 여기까지는 사고 나더라도 이제 사람이 운전자가 책임을 지게 됩니다. 네. 똑바로 운전을 하세요. 네. 예, 이렇게 갈 수가 있는데 레벨 3부터는 조금 다릅니다. 레벨 3는 눈을 좀 떼도 된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도 된다. 자는 거하고는 좀 다르고요. 예. 근데 네. 이제 레벨 3하고 4 사이에서 이제 그 얘기가 이제 나올 수 있는데 레벨 4는 눈을 떼고 자율주행 구간 내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져도 상당한 무슨 일이 벌어져도 차가 책임을 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네. 레벨 3하고 4의 차이점은 뭐냐면요. 예를 들어서 이제 고속도로형 자율주행 시스템이다. 이게 쭉 가다가 네. 고속도로 나갈 때가 됐습니다. 아니면 이제 맑은 날 되는 건데 눈이 옵니다. 그러면 이제 자율주행이 더 이상 불가능하겠죠. 뭐 고장이 난 건 아닌 네, 경우에도 상황이 바뀌면 그죠, 그죠. 네, 예, 네. 그러면 운전하세요라는 얘기를 차 쪽에서는 해야 되겠죠. 어떻게 좀 해주세요라고 얘기했을 때 네. 그때 사람이 꼭 해야 되면 레벨 3고요. 네. 사람이 물론 이제 차 안에 타고 있을 수도 있고 밖에 있을 수도 있겠죠. 뭐 원격에서. 네. 근데 그러면 레벨 3고 레벨 4는 그거를 사람한테 요청을 해볼 수는 있는데 사람이 안 해도 되는 겁니다. 그게 이제 로보택시 개념의 요게 이제 나오게 되는 거죠. 네. 그다음에 레벨 5로 넘어가게 되면 레벨 4는 고속도로에서 또는 이제 특정 구간에서 완전 자율주행이 되면 이제 레벨 5는 모든 곳에서 이제 완전히 자율주행이 되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택시를 얘기를 하게 되면 레벨 4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 거는 예를 들어서 이제 뭐 저희 집 애가 네. 택시를 타고 가다가 운전자가 없잖아요. 가다가 뭐 예를 들어서 이제 비가 와서 더 이상 아니면 이제 앞에 차선이 없는 구간이 있다. 그래서 네. 자율주행이 불가능한 구간이 됐다라고 하면은 아이한테 운전하라고 하는 게 아니라 네. 자기가 알아서 이제 갓길에 선다든가 어떤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거. 그러면은 택시 영업이 가능할 거 아니에요. 네. 그게 이제 레벨 4로 해서 그렇게 가는 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어떻게 보면 그 레벨 4 단계에 들어섰다는 거는 자동차의 상당 부분을 맡기는 거기 때문에 예, 그렇습니다. 굉장히 네. 이제 믿을 만한 구석들이 많아야 될 것 같거든요. 네, 네, 그럼 네. 지금 어떤 기업들이 네. 어떤 기술을 가지고 지금 들어왔길래 이게 가능한 네. 건지 궁금하거든요. 이제 아무래도 뭐 언론에 기존에 이제 많이 이야기가 나왔던 네. 투자를 제일 많이 했던 곳이 이제 웨이모, 구글 웨이모 쪽, 그 다음에 이제 GM의 자회사인 크루즈, 네. 이제 이런 곳들이 있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또 이제 죽스라고 해서 아마존에서 이제 투자한 기업, 네. 그리고 이제 뉴토놈이라든가 뭐 이런 기업들이 있고요. 국내에서도 사실 이제 그 자율주행 벤처 기업들이 뭐 떠오르는 것만 해도 한 7, 8개 이상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조그만 데도 있고 조금 더 큰 데도 있고 네. 이제 대기업이 투자한 데도 네. 있고 뭐 여러 가지 있습니다. 지금 네. 샌프란시스코에서 운영되고 있는 로봇 택시 같은 경우에는 네네. 웨이모가 주를 이루는 건가요? 일단은 GM 크루즈가 대수는 더 많은 걸로 저는 알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GM이 네. 크루즈라는 이제 그 벤처 기업을 인수를 해서 투자를 한 그런 형태로 이제 개발이 들어갔고요. 네. 구글 웨이모도 이제 하고 있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뭐 지금 사실 현안 자체는 네. 이 로봇 택시들이 굉장히 뭐 문제를 일으키고 있고 대수가 줄어들고 이런 내용인데 이거에 대해서는 좀 나중에 여쭤보도록 네, 하고요. 네, 네. 예. 실제로 이 기업들이 로봇 택시를 운영을 하는 이유가 좀 궁금해요. 지금 샌프란시스코에서 뭐 상업 운행이라고는 하지만 과연 이걸 타는 사람들이 있을까 궁금하기도 하고 네, 네, 타는 사람이 있어야 돈이 나올 거고 네. 근데 이거를 돈이 안 되는데 왜 하지? 라는 생각도 들고요. 네, 왜 하는지 좀 궁금합니다. 이걸 왜 할까라는 생각을 저희도 좀 심각하게 네. 여러 번 해봤는데요. 네. 우선 구글이 먼저 대규모 투자를 하고 이제 진행을 했을 때 그거에 대해서 업계에서는 이제 여러 가지 추측을 했는데 한 가지 미국에 있는 어떤 이제 뭐 제가 존경하는 전문가분이 하신 이야기가 기억이 나는 거는 구글은 원래 자기가 이제 비즈니스 모델을 만들고 어떻게 돈을 벌까라고 생각한 다음에 투자를 한 그걸 개발을 한 기업보다는 요거 해보고 요게 나중에 돈이 될 거야. 이제 이런 측면에서 이제 우선 접근하는 네. 그리고 그 정도의 자본력을 갖춘 기업이다.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하셨는데 제 생각에는 이제 그게 하나의 이제 축인 것 같고요. 근데 저희가 추정하는 그 모델 하나는 이제 구글 같은 경우엔 예를 들어서 이제 구글이 차를 만들 생각은 일단은 당장 없어 보이고 네. 예, 그렇지만 이제 차를 예를 들어서 포드라든가 아니면 뭐 기아 같은 데가 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제 차를 사서 자율주행 기능을 얹어서 자율주행 기술을 이제 자기들이 네. 확보를 제대로 한 다음에
그런 다음에 얹어가지고 요걸 이제 판매를 자기들이 하게 되면 그러면 이제 월 얼마를 받는다든가 예, 이렇게 이제 구독 경제로도 갈 수가 있고 그리고 이제 요 차 안에서는 자율주행을 하면서 구글에서 제공하는 많은 이제 서비스들을 네. 제공을 하고 맵도 구글 맵을 써야 되고 네. 그렇게 되면 시장은 상당히 이제 크게 자기들이 판을 다 이제 플랫폼 자체를 가져갈 수 있겠다라는 계산을 하고 있는 것으로 그럼 저희는 지금 보고 당장의 있습니다. 수익 창출이라기보다는 이걸 시험 운행을 해본다. 그래서 나중에 수익 창출을 노리고 있다라는 개념으로 좀 이해를 해야 되겠군요. 이제 그런 측면이 분명히 있는데요. 네. 근데 이 투자를 받아서 지금 이제 그 작년 말부터 이제 올해까지 진행이 된 이제 경기가 조금 이제 줄어들고 있는 네. 이제 이 상황에서는 투자도 줄어들고 그리고 이제 사람들도 내보내고 이제 여러 가지 어려움이 그쪽도 네. 있으니까 제가 판단하기로는 이 로보택시 사업을 네. 빨리 해서 뭔가 이제 그래도 매출이 발생하는 걸 보여줘야 된다라는 다급함은 있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예. 이게 이제 샌프란시스코여서 24시간 운영이 가능하다라는 또 이야기도 있더라고요. 네, 환경적으로 네. 자율주행 택시, 그러니까 로보택시가 운영이 되는데 환경적으로 필요한 또 조건이 있습니까? 환경 자체는 이제 어떻게 보면은 운영하는 쪽하고 개발하는 쪽하고는 좀 네. 이제 생각이 조금 다를 수 있는 것 같고요. 운영하는 쪽에서는 뭐랄까 이제 여기서 운영하면 돈이 될까라는 이제 경제성 부분이 네. 분명히 있고요. 손님이 많이 네. 있을까? 예, 그 다음에 익숙한 도로 이런 네. 부분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개발하는 쪽에서는 사실 이제 예전에 그 우버가 피츠버그 쪽이나 이쪽에서 했던 게 왜 그러냐면 피츠버그가 미국에서 도로 상황이 제일 안 좋으니까 여기서 되면 다른 데서도 다 되겠지 이런 생각을 했던 부분들이 있습니다. 네. 근데 왜 샌프란시스코에서 하냐라는 네. 거에 대해서는 저희도 이제 그 논의를 해보면 두 가지인 것 같아요. 예, 첫 번째로는 사람. 네. 그래서 이제 그만큼의 기술력을 가진 이제 고도의 기술력을 가진 사람들을 확보할 수 있는 곳이 이제 거기니까. IT 기업들이 많이 모여 있던 네, 곳이니까요. 그리고 이제 사람들이 많이 돌아다니니까 예, 그런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이제 그 기술력을 거기에서 이제 확보하고 그다음에 이제 실험하게 거기가 확실히 좋긴 좋다. 예,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기술 기업들이 산재하고 있으니까 그걸 이제 협조를 받아서 하는 부분이 네. 분명히 이제 좋다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자율주행 자동차가 이동을 하는 데 있어서 환경적으로 뭔가 필요한 조건이기 때문에 움직였다기보다는 거기에 기업들이 많이 모여 있다 보니까 기술적으로 조금 더 협력하거나 네. 바로 적용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이다라는 말씀이신 예. 거군요. 그리고 이제 자본 네. 투자를 받기도 매우 유리하고. 네. 예, 그래서 네. 그 어떤 도로의 형상이라든가 이런 쪽의 거는 아니라고 생각이 듭니다. LA나 지금 텍사스에서도 운영을 하려고 한다. 뭐 문제점들은 네, 있지만 네, 그렇게 예. 지금 확대 운영하려고 한다라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긴 네, 하더라고요. 네, 예. 비슷한 맥락이라고 보면 되는 예, 겁니까? 그렇게 이제 네.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확대 운영을 해서 그쪽에서도 이제 되게 하게 되면 이제 전국에서 되게 만들고 기술력을 확보하면 그걸 이제 돈을 벌 수 있다. 네. 예. 그런데도 지금 뭐 현안들을 보면은 네. 소방차가 긴급 출동하고 있는데 로보택시가 길을 막고 그냥 이렇게 가가지고 네. 부딪혀 사고가 나는 바람에 소방차가 출동하는데 지장을 줬다. 네. 그리고 로보택시가 샌프란시스코 시내에서 여러 대가 멈추는 바람에 교통체증을 유발했다라는 네. 기사들이 나오고 있고 그 화면을 보니까 어머 어떡하지라는 생각이 들긴 네, 하더라고요. 네. 그런 문제들이 발생을 하고 있거든요. 네, 이런 부분은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발생을 할 네. 거고요. 예, 그 여러분들이 사실은 이제 운전을 실제로 해보시면 운전하는 게 사실은 뭐 이렇게 약간 단순한 것 같지만 네. 사람이라는 이 존재가 운전자가 하는 일이 되게 많고 그리고 또 이제 뭐 차선만 하더라도 우리나라만 하더라도 사실은 이제 뭐 빨간 저기 그 초록색 차선도 있고 뭐 노란색 차선도 있고 여러 가지 또 이제 모양도 다 다르잖아요. 네. 근데 이런 실제로 이제 도로 상황에서 발생할 수 있는 경우의 수는 정말 많거든요. 네. 예, 그리고 근데 다른 자동차도 위협이 되고 변수가 예, 되잖아요. 맞습니다. 네. 예, 그거를 다 고려를 해서 만들어야 되긴 하는데 네. 사람은 알아서 하는데 네. 예, 이제 소방차 얘기도 사실은 자율주행차 입장에서는 신호받아서 갔단 말이에요. 네. 근데 소방차는 당연히 신호 위반을 할 수 있죠. 그렇죠. 예, 급하니까. 네. 오다가 이제 그래서 부딪혔는데 그러면 신호를 지켜가지고 가면서 사람 같으면 이제 잘 보고 판단을 했을 텐데 이걸 이제
이런 걸 보면은 그러면 개발자 입장에서는 요것도 이제 고려를 해가지고 어떻게 해야지 이제 이렇게 되게 되는데 네. 그런 걸 하나하나 다 찾아 나가서 잘 안 벌어지는 상황이잖아요. 예, 그런 걸 다 이제 프로그램에다가 집어넣으려 그러면 네.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예. 이제 이런 그 로보택시의 운영을 통해서 전체적으로 보면 자율주행차에도 이런 경우의 수를 넣어서 예. 학습을 시켜야 되겠구나라는 데이터들을 좀 얻고 있는 과정이다라고 예, 좀 예. 보면 되겠군요. 예, 예. 근데 그렇게 너무 보시면 될것 상당한 같습니다. 변수들이 많아서 그걸 다 적용시키기에는 굉장히 어려움이 앞으로 난제로 남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달나라에 가는 것보다 네. 자율주행차를 이제 실시하는 게 더 어렵지 않느냐라는 네. 얘기가 나오는 면도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예. 그럼 지금 우리나라는 어느 정도 개발이 된 상태인가요? 우리나라는 이제 로봇 택시 자체를 보면은 사실 이제 그렇게 많이 뒤지지 않았다라는 부분 이야기도 할 수도 있는 부분도 네. 있고 이제 조금 차이가 난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부분도 있는 것 같고요. 우리가 이제 그 로봇 택시를 이제 상용 운행을 시작을 한 거, 돈 받고 운영을 한 거는 네. 사실 이제 22년도에 시작을 했으니까 우리도 그런 측면에서 늦지는 않았는데요. 네. 이것은 사실 이제 그 저희가 우리나라에서는 여러 가지 이제 실증이나 아니면 그 시범 운행 사업들을 택시도 그렇고 그 다음에 이제 버스라든가 뭐 트럭이라든가 여러 가지 좀 해오고 있습니다. 어디서 하고 있어요? 네. 그 자율주행 시범 운행직으로 지정받은 것만 해도 14군데가 되고요. 네. 예, 거기 각각 이제 하나 이상들의 사업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거는 상당히 많습니다. 뭐 네. 찾아보시면 상당히 많고요. 근데 이런 사업들을 대부분 이제 정부 투자 조금 있거나 아니면 이제 지자체 투자를 해가지고 이제 해왔는데 네. 이런 걸 하면서 이제 요 구역에서 이거 하면서 이번엔 우리가 이제 돈 받아보자 이제 이렇게 갔는데 그것이 돈 받는 걸로 이제 운영비가 나오거나 예, 어떤 이제 돈을 벌거나 이런 거는 좀 거리가 있기 때문에 네. 그거는 그렇고요. 그 다음에 그 아까 말씀하신 대로 GM 크루즈 같은 경우에는 운전자 없이 상업 운행을 해서 그야말로 이제 택시 받아가지고 영업을 해보자라는 네. 쪽으로 이제 갔는데 우리나라는 그 약간 이제 저는 이제 법이 잘못됐다는 얘기를 드리고 싶지는 않아요. 네. 근데 지금 당장 이제 있는 그 여러 가지 이제 허들 중에서 노인 보호 구역이나 아니면 어린이 보호 구역에 가면 사람이 운전을 해야 됩니다. 네. 그러니까 그렇게 해야 되면 안전운전자가 안전 그 요원이 항상 탑승을 해야 되고 예 그리고 이제 거기서는 안 되니까 이거 어떡하지 이제 나는 지나갈 수 있는데 이제 이런 얘기도 하시고 외국은 어린이 보호구역 이런 쪽에서 사람이 직접 운전을 안 해도 상관은 없어요? 예 샌프란시스코 그런 같은 부분이 좀 경우. 네. 됐으니까 그게 이제 구구간에서는 일단 된 네. 거거든요. 네. 근데 그 부분이 이제 우리나라 또 이제 민감한 부분이라서 예 그거를 기술자들이나 이제 네. 업계에서 이렇게 푸시하기만은 좀 쉽지 않은 부분은 그렇죠. 있습니다. 좀뭐 사고나 이런 걸 방지해야 되는 또 예, 이유도 예, 있긴 예, 하니까요. 예. 어린이는 보호해야 네. 되는 건 맞는데 네. 또 기술 발전을 하긴 해야 되니까. 네, 예. 어려운 약간 상충되는 측면이 있다라는 말씀이신 네, 거군요. 네, 네. 그럼 예. 국내 대기업들은 이런 걸 다 고려를 하면 네. 로보택시라든가 이런 사업에 좀 진출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아니 이거는 좀 수익이 안 나겠는데 하면서 좀 떨어져 있는 상황입니까? 지금 이제 전 세계적으로 봐도 예, 자율주행이라는 게 되면 돈이 되겠다. 그리고 이제 그걸 한다고 하면 투자를 받을 수 있다라는 네. 상황이 이제 상당히 지속됐지 네. 않습니까? 그래서 돈 받아서 기술 개발하고 이제 했는데 이걸 가지고 사실 이제 이걸 운영하면 돈이 되느냐? 이제 택시비 지금 받아가지고 투자비를 건질 수 있거나 네. 아니면 운영비를 건질 수 있는 상황이냐면 그거랑은 아직은 좀 이제 거리가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런 면이 있고요. 근데 그 해외 대기업들도 마찬가지고 이제 우리나라 대기업 같은 경우에도 예를 들어서 현대자동차 같은 경우에도 포리투닷이라는 곳을 이제 기술력이 어느 정도 있는 기업을 인수를 해서 네. 투자를 하고 이제 확대를 해서 이제 하게 되는 그런 것들을 직접 하기보다는 벤처 기업을 활용을 하는 다른 나라도 마찬가지로 네. 이제 그렇게 많이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럼 예. 벤처기업이랑 어떻게 보면 좀 협업을 한다라고 네, 예, 보면 예, 되는 예, 건데 예. 벤처기업들에도 이게 어쨌든 이익이 나와야 되는 부분이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이걸 하는 벤처 기업들은 네. 저희가 이제 보면은 출구 전략이라고 할 거를 이제 세 가지 정도를 생각을 하는데요. 출구 전략이 이제 첫 번째로는 자기들이 예를 들어서 이제 로보택시 사업 같은 이제 사업을 해서 네. 그걸로 이제 그 한마디로 이제 택시 받아서 운영이 되는 상황으로 가는 겁니다. 이제 그렇게 갈 수 있으면 그것도 하나의 방법이겠죠. 이제 그게 하나의 방법이고
그러면 이제 택시를 팔아도 되고 네. 이제 택시 회사들이 그걸 사가지고 이제 운영을 할 수도 있겠죠. 예, 그렇게 이제 돈이 되면 그게 하면 되고. 네. 두 번째로는 뭐냐면은 이제 기존의 완성차들 사실은 이제 현대자동차가 거기 투자를 해서 그런 일을 한다. 그러면 현대자동차가 이제 택시 사업을 해가지고 돈을 벌 수도 있겠죠. 예, 그럴 수도 있겠지만 이제 뭐 그런 건 아마 아닐 거라고 저희는 보여지고. 시장이 나뉘어지게 예, 되는 거군요. 시장이 네. 나눠지겠죠. 그러면 이제 그 현대차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이제 레벨 2, 레벨 3 차를 만들어서 시내도로 주행도 하게 하고 양산 이제 해가지고 네. 몇십만 대, 몇백만 대를 팔아서 이제 그 뭐랄까 이제 경제성을 확보를 해야 되잖아요. 이제 네. 경쟁력도 확보해야 되고 이제 그렇게 하는데 이쪽에 경험을 많이 해본 그러면 이제 로보택시를 만약에 운영을 하면서 문제를 많이 해결을 한 그 기술을 가지고 있으면 이게 이제 적용이 되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요거는 이제 확실히 이제 투자 가치는 있다라는 네. 부분은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예. 그럼 로보택시 분야는 어쨌든 벤처기업 쪽에서 조금 더 관심을 가지고 네, 이제 기술력을 그렇게, 확보를 예, 하기 위해서 네. 노력을 하고 있다라고 시장이 그렇게 나눠져 있다라고 그러니까요. 네, 그렇게 보면 이제 되는 거군요. 그 기술을 완성차 쪽에서 활용하도록 하는 거. 그게 두 번째고요. 네. 세 번째 이제 마지막 방법은 이 벤처 기업들을 이제 다른 기업들이 인수를 해서 이제 출구하는 방식 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제가 이제 본 기사에서는 2040년 정도가 되면 네네네. 전 세계 차량의 한 70% 이상이 자율주행이 될 것이다. 네네네. 그 길로 갈 것이라고 좀 예상을 하십니까? 그거는 저는 이제 맞다고 보는데 네. 여기에서 이제 자율주행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라고 네. 했을 때 자율주행 레벨 1, 2, 3까지를 얘기를 하는지 아니면 4, 5를 얘기하는지 사람이 직접 이제 제어를 하느냐 안 하느냐.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제 제가 본 조금 더 믿을 만한 상당히 이제 믿을 만한 자료에서는 시장 전망을 이제 레벨 1, 2까지는 거의 이제 대부분의 차량에 기본으로 장착이 될 거다라는 게 이제 저희 생각이고 추정을 저는 이제 그게 맞다고 생각이 들고요. 왜냐하면 이게 왜 그러냐면 전기 차량 좀 달라가지고 자율주행에 들어가는 이게 핵심 센서들 생각보다 싸요. 예, 이게 이제 뭐 예를 들어서 레이더 같은 경우에는 50만 원대 밑에 뭐 예를 들어서 이제 저희 추정으로는 이제 1, 20만 원대 이렇게 이제 추정을 하고 있는데 사실 이제 카메라 자체 가격은 얼마 안 하잖아요. 네. 예, 그러니까 뭐 라이다도 이제 가격도 이제 쭉쭉 내려오고 있어서 양산 가격은 자율주행 레벨 2를 탑재하는데 돈이 얼마 안 들고 그걸 탑재하면 안전하고 그다음에 이제 편리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그거는 대부분 기본 장착이 될 거라고 저희는 보고 있고요. 근데 그 로보택시 같은 이제 고레벨 이제 고사양 자율주행차 뭐 예를 들어서 이제 아마 법상으로 그건 안 네. 되겠지만 내가 이 차를 사서 난 출퇴근용을 쓴 다음에 출근하고 나서 이제 이 차를 이제 뭐 너는 돈 벌어 그러면 이제 로보택시 운영을 하면서 예, 저희 이제 세컨드 수입이 될 수 있는 그런 차는 사실은 좀 전혀 다른 얘기잖아요. 사실은 예, 조금 더 많이 진화한 그죠. 차네요. 예, 많이 진화하고 이제 그때가 되더라도 많이 비싸겠죠. 예, 그 차가 얼마나 팔릴 것이냐. 그게 70% 될 거다. 그건 좀 믿기 어렵겠죠. 자율주행 예. 자체는 70%가 적용될 가능성이 크지만 저희는 100%라고 봅니다. 거의. 네, 예. 로보택시처럼 운전자 없이 레벨 4에 작동을 하면서 이렇게 뭐 돌아다닐 수 있는 차가 과연 70% 이상이 될 거냐에는 조금 물음표가 있다는 말씀이신 그렇게 보지는 않는 것 네. 같습니다. 예. 그 자율주행 자동차와 로보택시를 결국에는 떼어내고 생각할 수가 없는 부분이 있는 건데 사실 이번 로보택시가 운영이 되다 보니까 이런 문제점들이 또 외국에서는 얘기가 나오긴 하더라고요. 이게 또 우리의 미래가 될 수도 있어서요. 뭐 뒷자리에서 뭐 여러 불법적인 행위들을 한다. 거기에 대한 이제 규제가 없진 않잖아요. 외국도. 규제는 아무래도 이제 미국은 우리나라랑 조금 이제 우리나라도 닮아가려고는 하는데 미국에서는 자율주행이 먼저 이제 가게 되면서 하는 이야기가 그쪽에서 이제 연구하시던 분들이 미국은 법에 이렇게 하지 말아요라고 적어져 있지 않으면 해도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는군요. 예. 그래서 했다라고 보면 되는군요. 그런 측면이 저는 강한 것 같고요. 예. 우리도 그러면 그걸 좀 반면 교사 삼아서 이제 로보택시가 이제 상용화가 되기 전에 좀 마련돼야 될 규제라든가 또 우리나라 사람들은 또 하지 말라 그러면 또 잘 지키시는 국민들이 많잖아요. 그죠. 어떤 부분들을 좀 마련을 미리 해놔야 될까요?
이게 사실은 이제 아까 얘기하시던 걸 마저 얘기를 드리면 그것도 이제 중요한 논쟁거리라서 네. 그렇거든요. 이슈라서. 네. 근데 그거 같은 경우에도 보면은 이제 GM 크루즈에서는 거기 카메라 달렸으니까 거기서 나쁜 짓 하지 마세요, 제발. 예, 우리가 다 보고 있습니다라고 얘기를 하면 안 할 것 같잖아요. 네. 예, 그래서 웬만하면 이제 시간이 지나면 안 하게 되겠죠. 근데 그건 그거고, 근데 거기서 진짜로 해선 안 되는 행위를 한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안전에 이제 네. 저해가 되거나, 예를 네. 들어서 레벨 3 고속도로용 자율주행차를 제가 사서 약간 손을 보거나 아니면 이제 그대로 하면서 그걸 가지고 시내도로에서 사용을 네. 해요. 위험하네요. 예, 그럼 네. 예를 들어서 이제 2016년도 최초로 이제 자율주행차 사망 사고가 났던 테슬라 사고 같은 경우에 보면은 이 고속도로용으로 만든 시스템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이제 교차로가 있는 시내도로에서 약간 이제 그 지방도로인데 거기 가다가 교차로에서 사고 나서 이제 사망을 하셨단 말이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 네. 그야말로 이제 이 차는 눈비 오면 못 하게 돼 있는 시스템인데 눈비 와도 켜놓고 쓰는 사람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걸 단속을 어떻게 할 것이냐? 네. 예, 그럼 페널티를 어떻게 먹일 수 있을 네. 것이냐? 아니면 이때는 정말 그냥 아예 작동이 안 되게 그냥 만들면 될 것이냐? 네. 이런 이제 실행의 문제, 현장에서의 적용 문제 이런 부분들이 또 이제 하나의 이슈가 됩니다. 어떻게 보면은 미리 예측하기 어려운 부분들도 있을 것 네, 같고요. 네, 네, 또 예. 자율주행차라고 하는 게 뭐 로보택시 예로 들어서 지금 보고 있지만 네. 상당히 뭐라 그럴까요? 좀 사회의 많은 부분들을 바꾸고 있는 부분들이 있어서 네, 네, 네. 이런 부분까지 법을 바꿔야 되나라고 네. 하는 부분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게 생각보다 네. 꽤 많습니다. 네, 그래서 알겠습니다. 네. 그것도 이제 약간 재미있는 얘기가 될지, 예. 저번 달에 그 피지타라고 이제 자동차 쪽에 이제 학회죠. 예, 컨퍼런스가 있어가지고, 약간 이제 초청을 받아서 이제 중국에서 하는 행사를 갔었는데요. 네. 그때 이제 중국은 아무래도 이제 그 칭화대가 이제 확실히 리드를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네. 이제 뭐랄까, 학계에서 리더십을 발휘를 하시던데, 거기서 이제 토론을 하는데, 몇 분이 이제 해외에서 오신 분들도 있고 이제 있었는데 이제 저도 이제 토론자로 참석해서 그 칭화대 교수님이 이제 좌장으로서 이제 리드를 하시면서 저한테 먼저 질문을 하시는 게 그거더라고요. 이제 어떤 법이나 제도를 바꾸면 이 자율주행 산업이 확 일어날까? 이제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예, 사실은 이게 하나가 아니고 네. 예, 하나 뭐 바꾼다고 딱 될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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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에서 네. 그럼 마저 얘기를 드리면은 2018년도에 정부에서는 이제 그 규제 역파 로드맵, 자율주행 규제 역파 로드맵을 1차로 만들어 가지고 이제 그때 이제 국조실 중심으로 하셨죠. 네. 저도 이제 전문가로 좀 참여를 했는데 그때 30개 법을 발굴을 해가지고 이제 그 로드맵을 발표를 했습니다. 네. 작년도에 또 이제 거기에다가 몇 개는 좀 됐고 해결이 됐고 몇 개는 좀 추가해서 40개가 이제 리스트업이 된 거를 또 이제 국토부 중심으로 해가지고 네. 또 발표를 하셨거든요. 버전 2를. 그래서 이게 한두 개가 아니다. 이제 그런 면이 있고요. 아까 얘기 드린 이제 어린이 보호구역 그런 이야기라든가 이제 이런 부분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제 고기 리스트에도 안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추가적으로 되는 게 좀 있습니다. 네. 또 한 가지 자율주행 업계에서 이제 저희는 이제 산업계 쪽하고 주로 일을 하니까 그 요청하시는 사항 하나는 또 뭐냐면은 수출 관련한 얘기나 이제 해외하고 이제 협업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네. 예를 들어서 이제 자율주행 하면은 좀 이제 미래의 먹거리고 네. 핵심 기술도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정부에서 그거는 전부 다 이제 그 민감한 국가 핵심 네. 기술 이렇게 네. 이제 지정을 하고 반출되는 걸 이제 막았어요. 일단은 이제 한번 보자. 네. 이제 그러다 보니까 아까 얘기 드린 이제 레벨 1, 2 시스템은 양산이 이미 되고 있고 판매도 하고 있고 뭐 해외 업체들이랑 이제 뭐 제품도 이제 왔다 갔다 해야 네. 되는데 납품도 해야 되고 네. 근데 그게 막힌 거예요. 네. 그거를 이제 정보 하려 공유가 그러면 안 돼서. 하려 그러면 이제 한 석 달 이상 걸리는 네. 그렇게 된 부분이 있습니다. 네, 예. 알겠습니다. 사실 그 로보택시를 보면서 드는 많은 생각 중에 하나는 참 세상의 발전을 시행착오로 겪어가면서 세상이 바뀌기도 하고 발전되기도 하는 건데 네네. 이게 과연 그 시행착오 과정에 있는 것인가 좀 지켜볼 과정이 있는 것 같다, 지켜볼 부분이 있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었습니다. 오늘 네, 네. 이모저모 잘 설명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인포맥스D 벌써 마쳐야 될 시간이 됐습니다. 영상을 보신 후에 궁금하신 점이나 개선해야 될 점이 있다면 유튜브 연합뉴스 경제TV 채널을 통해서 댓글을 달아주시면 더 좋은 방송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인포맥스D 아나운서 강래원입니다. 더 많은 실시간 경제 뉴스와 경제 정보를 알고 싶으시다면 오른쪽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